주저분만 이상한 거 좋아해요. 아, 이상파 같은 거. 오늘 안 보시겠다. 자, 갑시다. 근데 저 사용로 시험 봐요? 네? 설마. 보면 진짜 인주였어. 여기 다 네, 이거 보세요. 영광의 흉터, 영광의 흉터. 잘했어요. 네, 자, 42페이지. 이거 하고 뒤에 문제 풀이도 할게요. 42페이지에서는 필수 예제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에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했던 걸 응용하시는 겁니다. 1번 42페이지는 일단 별표 100만 개짜리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내신 기출 겁나 잘 되는 겁니다. 로그 라지 n의 정수 부분이 1입니다. 정수. 이거는 정수. 부분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n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풀 겁니다. 여기 가지고 먼저 접근을 좀 합시다. 소수 부분이 서로 같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소수랑 소수 부분이 같대요. 그러면 니네들의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3짜리랑 7.3짜리랑 서로 같대요. 아니 예를 들어. 그러면 둘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정수가 나오겠죠. 양수든 음수든 간에 소수 부분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뜻은 둘에 대한 차가 정수이다. 얘를 이용합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로그 n의 세제곱은 간단히 뭐라고 쓰면 돼? 3 로그 n이겠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는 것보다는 얘에서 얘 빼는 게 마이너스가 안 나오니까 좀 더 편하겠죠.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로그 n의 세제곱과 로그 n을 뺄 겁니다. 그러면 너는 정수가 될 거죠. 그리고 뺀 결과물은 어때요? 3 내려갈 거니까 3 로그 n에 빼기 로그 n이니까 2 곱하기 로그 n이겠죠. 됐어?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풀 건 뭐냐면 얘는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가 있겠죠. 로그 n이라는 값이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건 1.xx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도 있겠지만 이건 수학적 용어가 아니죠. .xx는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써놓은 것 뿐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1 플러스 알파 알파는 0 이상의 1 미만의 어떤 소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건 로그 n이라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얘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2로그 n이라는 게 정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2로그 n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2를 줘요.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n 4 이렇게 되죠. 됐어? 근데 얘가 뭐라고? 따라서 2 이상의 4 미만의 정수를 누구 있어요? 2 또는 3이 있죠. 그렇죠? 그럼 다시 2로그 n이 2로그 n이 3인 건 로그 n이 뭐 또는 뭐예요? 그렇죠? 1 또는 2분의 3인 거죠. 따라서 그럼 n은 얼마냐면 이거 그때 우리 썼죠? 10의 1제곱 쓰면 되고 10의 2분의 3제곱 쓰면 되겠죠. 미시 10이면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얘가 5야 3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그래 5에 3 3은 어차피 내려가고 너는 죽으면 되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10의 1 10의 2분의 3 10의 1제곱 또는 10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셨습니까? 근데 10의 2분의 3제곱은 그냥 그게 다죠. 굳이 뭐 똑같은 거 선생님 이거 다르게는 어떻게 써요 하면 루트 10의 세제곱 그럼 루트 10 뭐 이렇게 쓰거나 근데 뭐 그런 의미가 없잖아.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쓰는 건 10의 1제곱에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럼 주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거에 선생님 이거 더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지수에 분수에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저딴 거 써놓으면 돼요. 저렇게 써도 네. 네. 그리고 밑에 거 필수예제 4번에 2번 지금 선생님이 풀 거 별표 100만 개. 얘가 중요해. 1번도 중요한데 2번이 훨씬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잘 나와요. 실수를 많이 해요. 문제 바꿀게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함정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 풀면. 한 명이 있는 문제까지 같이 풀지. 1. 못 만든 100으로 봅시다. 공 하나만 더 붙일게요. 자,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랑 로그 n의 제곱의 소수 부분이랑 합이 1입니다. 여기가 100만 개짜리라고 그랬어요. 즉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보건 뭘 하건 이건 무조건 검증하는 거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자 보세요.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뭐 7.2라는 애가 있으면 또 어떤 애가 있냐면 5.8 같은 애가 있는 거죠. 이해돼? 그럼 소수 부분이 0.2고 0.8이니까 니들의 합이 얼마인 거야? 1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소수와 소수의 합이 2인 거야. 그러면 이러한 숫자와 이러한 숫자의 특징은 뭐게? 그렇지. 더하면 정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해서 1이 됐다는 건 여기에서 푸는 솔루션은 뭐라고? 니들의 합이 뭡니다? 정수입니다. 이렇게. 그럼 더합니다. 로그 n이랑 더하기 로그 n 제곱이랑을 더하시면 바로 얼마 돼요? 이 내볼 거니까 그렇죠? 3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그 값이 누구예요? 정수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패턴 가는 거야. 얘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양변에 로그를 붙여요. 여기 문제에서는 1 n 100이었던 애에다가 양변에 우리가 루트 씌울 때 똑같아요. 로그 이렇게 줘요. 그럼 로그 1은 얼마? 0. 그리고 로그 n 우리하는 로그 100은 2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뭐가 궁금한 거냐면 3로그 n이 궁금한 거니까 양변에다가 곱한 게 얼마? 4. 네, 그렇죠. 곱하기 3 주시면 0 3로그 n 6 이렇게 되죠? 그럼 너는 누구였어? 정체가? 정수여야 되죠? 그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정수는 누구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했죠. 다시 그럼 암산 좀 하자면 따라서 로그 n이라는 값은 3로그 n이 1, 2, 3, 4, 5니까 로그 n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3분의 5 됐어? 3분의 1 또는 3분의 2 또는 1 또는 3분의 4 또는 3분의 5입니다. 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가능한 n의 값은 얼마? 10의 3분의 1제곱 또는 10을 찍을게요. 10의 3분의 2제곱 10,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내가 이 문제 시작할 때 왜 별표 안 쳐요? 함정이 있거든요. 틀렸어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합이 1이니까 뒤에 3개 남는다는데
우리가 틀렸어요. n이 10이잖아요. 그럼 로그 n은 얼마예요? 1이죠. n이 10인 상태를 한번 봅시다. n이 10이면 로그 10은 얼마예요? 그럼 로그 10의 소수 부분은 0. 로그 10, 로그 100이 되죠? 로그 100은 2죠? 2의 소수 부분은? 그럼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은 1이 아니잖아. 0이지. 그러니까 어떤 모순점이 생기냐면 얘랑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하면 1이래. 그걸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너랑 더하면 뭐라고 푼 거야? 정수라고 풀었는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얘랑 A랑 B랑 더해서 정수래요. 그럼 얘랑 얘가 정수입니까? 정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문제 접근처럼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뭐 삐리리 점 2, 삐리리 점 8이라서 정수가 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정수되는 애들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돼서 정수가 될 수도 있지만 각각이 뭐여서? 정수여서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야 더해서 소수 부분이 1이면 합이 정수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써놔야 되냐면 단 각각이 정수는 아니다가 있어야지. 이해돼? 각각이 정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n의 값이 10일 때는 로그 n 자체가 정수가 돼버려서 탈락이 돼야지. 따라서 답은 총 몇 가지인 거야? 네 가지인 거야. 이렇게. 뭘 더해요? 로그 n을 더해요. 보통은 뭘 물어보냐면 그러한 n 값들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더는 못 더해요. 더라고 했죠. 여기는 쉬운 문제야. 선생님 이거 바꿨잖아. 10을 100으로. 이거 10으로 풀면요. 10으로 풀면 여기가 달라지죠? 여기 10. 그럼 얘가 1이 되죠? 양변에 3 하면 0에서부터 3까지잖아. 그럼 1, 2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아니 필요 없어. 시험엔 이게 나와. 10으로 안 나와. 10으로 하면 함정이 없어요. 함정 없는 고등학교 기출은 없어요. 무조건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10,000 같은 걸로 해서 얘 폭을 넓게 잡아야 그 중에 정수되는 애들이 막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나와서 그냥 빼고 다 없어요. 밑에 문제는 네. 되셨죠? 넘어갑니다. 43, 44 패스하고요. 45페이지에 질문 나왔던 거 볼게요. 4번, 5번, 6번, 7번 봅시다. 자, 4번 볼게요. 4번. 4번은 선생님 지난번 로그 시작 때부터 얘기 드렸지만 로그는 어떤 놈이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했지? 루트랑 느낌이 비슷한 구조예요. 왜냐면 루트가 무리수입니까? 루트 4는 무리수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무리수잖아. 루트는 그냥 우리가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로그도 무리수예요. 너도 무리수의 일종이라고. 그런데 로그 10은 우리가 또 유리수 구조거든. 그런 애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봐봐. 로그 1, 로그 2, 로그 3 로그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너네한테 루트 1, 루트 2, 루트 3 얘네들의 정수 부분의 각각의 합을 총구하래. 정수 부분의 합. 생각해봐. 얘 정수 부분의 합. 얘. 언제까지? 9 직전까지. 그치? 그러니까 8까지이고 9가 됐을 때 3. 너 3. 그대로 합을 구하세요. 이 느낌이잖아. 똑같아 그 문제랑. 단지 얘는 뭘로 바뀐 거야? 로그의 형태로 바뀐 거니까 4번 문제 보시면 굳이 쓰자면 이런 거죠. 로그 F1이라는 건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니까 로그 1, 로그 2, 로그 3 그래서 로그 999까지 가는 건데 로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자리야. 얼마야? 8. 자꾸 헷갈려. 그럼 또 이걸 써. 100은 얼마야? 2. 이거 생각하면 돼. 아, 넌 2? 그럼 넌 몇 자리? 3자리.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얘가 3자리인데 더하기 1이었는지 빼기를 이쪽이 빼기인지 이쪽이 빼기인지 막 헷갈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안 돼. 그럼 자꾸 이걸 쓰라고. 대표 예제로 쓰면 되잖아. 아, 얘는 3자리고 2니까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한. 그러니까 너가 9자리니까 얘는 8. 되셨죠? 9자리면 8이래. 8자리면 7. 4자리면 얘 얼마? 3. 아, 정수 부분은 로그의 진수의 소수점 위에 몇 자리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보다 뭐한 거? 하나 작은 거. 그치? 그러면 1부터 출발해서 누구까지? 9까지예요. 10부터 출발해서 누구까지? 99까지. 100부터 출발해서 누구까지? 999까지가 니네 정수 부분 얼마? 0. 니네 정수 부분은 1. 너네 정수 부분은 2. 따라서 몇 개인지만 알면 되잖아. 따라서 니들에 대한 정수의 총합은 이렇게 하죠. 0 곱하기 굳이 의미상 쓸게요. 1부터 9까지는 몇 개예요? 어떻게 9개라고 세는 거지? 근데 1부터니까 9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도 포함, 9도 포함이니까 개수 세는 방법은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이죠. 더하기 1. 제의 개수는 얼마야?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2짜리는 큰 거 999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너희가 이걸 모의사가 쓴 게 아니라 규칙대로. 쉽죠? 다음 5번. 더 쉬워요. 답 1890. 189. 5번 엄청 쉽습니다. 3의 x제곱 더하기 5x의 더하기 k는 0의 두 근이 뭐냐면 로그 a의 정수분과 소수부분이 두 근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잘 봐요. 두 근이니까 알파 베타라고도 많이 쓰겠지만 습관은 로그 a의 정수부분은 n, 소수부분은 알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세요. 되셨죠? 그럼 n과 알파가 근인 거니까 이 근과 근수관계 정리하시는 거야. 하나의 근과 또 하나의 근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근과 곱하기 근의 곱은 3분의 k. 됐죠? 쉽다니까. 얘 정수 부분 얼마? 얘 약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점 뭐뭐잖아. 그럼 숫자면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죠. 됐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은 2니까 그 사이에 마1 뿌리를 집어넣겠죠?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분의 1, 소수 부분이 3분의 1인 거죠. 되셨음? 제가 n이 뭐? 정수 소수 부분인 거야. 얘가 얼마? 그치, 마이너스 2, 너가 3분의 1. 얘는 결국 n은 마이너스 곱하기 알파는 3분의 1.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끝. 그럼 별게 없어요. 정수분과 소수분의 합이 파이 이렇게 봐. 얘는 얼마? 3. 알파를 뭐 표현하기 힘들지만 정확히 숫자로 쓰자면 파이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여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녀오시라고요. 네? 지랄이? 왜 화장실 간다는 학생한테 지랄이? 민정이가 그랬어요. 쌤이 지랄이라고 했다고 저한테 일로 막 저 그렇게 들었어요. 쌤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쌤이 말한 거 이거 아니야? 질 아닌 질. 즐겁게 즐기시로 그냥 저는 못 드셔. 자, 다음 볼게요.
얘도 쉽네요. 보시면 로그 x는 n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3 알파 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x는 3이다. 잘 봐요. 다음에는 로그 주면 되죠? 로그 x, 로그 100. 로그 10 얼마? 1. 로그 x 2. 그죠? 그럼 너는 약 얼마짜리예요? 1.5. 따라서 너는 얼마? 1. 그죠? 그럼 너는 모르니까 그냥 알파. 이렇게 두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알파 몰라요. 플러스 2. 로그 x 대신에 뭘 쓰면 되냐면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3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더하기 2에 넣어 넘어와서 빼기 1는 0 1, 3, 1, 1 3, 1에 여기고 여기 마이너스 1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알파가 뭐였습니까? 소수. 따라서 마이너스 1은 탈락. 끝. 근데 로그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3분의 4예요. 그렇죠. 1 더하기 3분의 4. 할만하잖아요. 그죠? 할만하죠? 저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 맞았어. 예. 한다? 네? 아니? 제 풀이가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학원에 너네가 모르는 일이니까 사건을 하는 일일 뿐이지. 그거 아니에요? 시험 그 시험 볼때 항상 세워가지고 시험 사이건 성능이 나쁘냐? 저희 작년에 들었어요. 그거. 맞아요. 좀 느린. 근데 한 번 더 할까요, 그 얘기? 해주세요. 야, 저 나 기억이 안 이런 얘기 나요. 처음 들어. 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불화발설했어. 수아나.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모르는 신입생이 기억이 안 있잖아. 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근데 진짜 뭐예요? 안 들어. 난 진짜 얘네는? 몰라. 뭐야? 모르는 애들도 있어. 큰일이 아니야.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큰일이야. 그것 때문에 선생님 할 말이 있다잖아요. 큰일이 그래서 아니면. 잘렸어요. 진짜예요? 큰일이 아니면 큰일 하나 얘기.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아니 원래 못 보다가 잘 봐보는 거 아니야? 아까 못 보다가 시험 볼 때 딱 컨닝을 해보려고 해서 맞춘 거야.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CCTV를 보잖아? 그러면 확대를 하면 그 컴퓨터 모니터에 얼굴이 이따만할 정도로 확대가 되거든? 그래서 시험 잘 본 애가 있어서 그 하나의 사례는 재원생인데 너네처럼 뭐 민모의고사라든가 큰 시험을 봤는데 되게 너무 잘 본 거야. 근데 풀이 과정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책상에다가 풀었다. 그래서 알았어 하고 CCTV를 돌려봤는데 왜 그러지? 계속 옆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계속 보여. 근데 그럴 거면 집에서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옆으로 그건 보다가 그건데 답이 더 나와요. 웃긴 게 저거였어. 옆으로 왜? 답만 옆에 뺏긴 공부 잘하는 거지. 애가 답만 뺏기는 거야.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신규생이 레벨 테스트를 보러 왔는데 빈교실에서 이제 시험지를 주고 레벨 테스트를 봤어요. 레벨 고등학생. 테스트 했거든요. 근데 레벨 테스트를 이제 봤는데 되게 잘 봤어요. 풀이도 너무 완벽해. 그래서 보통 신입생 상담을 선생님이 다 진행을 하는데 이거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1학기 때는 왜 그랬을까요? 점수가 막 이런 식으로 상담했어요. 그래도 2학기 파트는 좀 자신 있나 봐요. 일단 높은 반에서 시작하죠 라고 해서 5개 반 중에 용상고는 5개 반으로 레벨이 되는 플렉 두 번째 반을 못 써요. 근데 두 번째 반에서 할게요 라고 했더니 우리 블랙, 레드, 이제 블루, 그리고 뭐 그린이나 화이트, 퍼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색깔은 퍼플이지. 그러니까 퍼플이 제일 아름다운. 그냥 좀 지나치면 안 될까? 바보 느낌 좀 있잖아. 하여튼 퍼플의 레드, 퍼플. 레드에 배치를 딱 시켜 레드 반에서 시작할게요 라고 했더니 애가 막 자기는 개념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 아니 이 친구 겸손까지 갖췄어. 그러니까 지가 이제 겁이 났던 거야. 너무 잘 푼 거야. 자기도 이런 점수가 나올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자기는 한 반 내려가 밑에 반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럼 그게 되게
흔한 사례가 아니에요. 보통은 윗반 올려달라고. 엄마들이 막 우리 애는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더 열심히 한다. 막 이렇게 해서 윗반 올려달라고. 얘는 뭐 저는 밑에 반에서 개념부터 다시 다지고 싶다. 그래서 내렸어요. 밑에 반으로 가려면 커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시켰거든.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담당 선생님들이 와서 얘 잘 이해를 못한대. 아니라고. 그래서 테스트지를 보여주고 얘 되게 잘하는데? 왜 이러지? 한 일주일 있었는데 얘가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고 밑에 반을 또 내려달라고 해서 또 내렸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그때 이제 며칠 전, 한 열흘 전 CCTV, 한 2주 전 CCTV를 다시 돌려보고. 근데 그걸 볼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니 이상하니까. 나와 있어. 그래서 한 3달 정도 나왔습니다. 녹화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 거를 딱 해서 교실에, 빈 교실에 혼자 있는 애를 이렇게 유심히 봤어. 그게 16배속까지 돌려, 32배속까지 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4배속인가 8배속 정도로 돌려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런데 애가 핸드폰을 갑자기 들길래 그때부터 이제 그냥 정상 속도로 딱 돌려서 이제 선생님이 혼자 봤어요. 처음에 유심히. 근데 얘가 갑자기 핸드폰을 탁 들고 문제를 탁 찍어. 찍자마자 이제 뒤집어. 내가 판단을 그래서 다시 해봤거든. 그랬더니 딱 찍으면 일단 광고가 뜨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찍고 광고 뜨는 동안 내려놓고 뭔가를 보는 척을 해. 하다가 잠시 뒤에 펴서 해설까지 다 옮겨줘. 풀이가 있어. 신기하다. 근데 그거 폰 긁지 않아요? 폰 보통? 옛날이니까. 약간 뭐 그런 거 있죠. 뭐 홍길동법, 이상준법처럼 해서 어떤 특정 사례가 있으면 걔로 인해서 법령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 친구로 인해서 법령이 만들어졌어. 앞으로 신규나 나할 때도 혼자 와서 시험 보는 아이들은 무조건 핸드폰을 건넨다가 걔 때문에 그렇게 생겨나고 있어. 그거 언제였어요? 시험 볼 때 아니면 거들 필요 없잖아요.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 근데 너네가 알잖아. 핸드폰이 있으면 자꾸 뻘짓해요. 나 겨울에 했거든. 하여튼 다시 안 봤어. 그래서 걔는 그러니까 안 선생님이 바로 학부모 상담을 했어요.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애랑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업을 안 했어.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아이가 다 나는 용서를 해줄 테니 아이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 퍼플에서 시작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자존심이 상했겠죠. 첫편을 또 나는 쪽팔리는 나가서도 안 거야. 나갔어. 나가면 제가 아니 그걸 다 베낀 게 나는 한 7, 80점 맞았어. 엄마가 막 인생 점수라고. 그래도 방학 때 막 정신 차리고 하더니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고등학교 7, 80점이면 잘한 거 같아요. 몇 문제였는데? 보통 고등학교는 뭐 22문제, 3문제 정도. 뭔 시험을 그러면 막 고등학교 진짜 낮은 진짜요? 그냥 학년이 맞죠.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겁다. 네, 근데 여기 들어올 때 LT를 안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LT를 안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혀 LT를 치를 수 없는 상태예요. 예? 아, LT가 의미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뭐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도 LT를 안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 누가 너네 친구가 왔어. 그래서 입단하고 싶대.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을 했는데 3-1을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 거 그럴 수 있어. 방학 동안 내내 뭐 해외여행을, 장기 해외여행을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 그렇다고 해서 너네한테 3-1, 너네 친구가 왔는데 3-1을 주면서 한번 봐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와서 이제 상담을 해요. 1학기 때 시험지를 사가지고 와.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심층 상담을 하죠. 심층. 어떤 문제집을 썼었고, 어떤 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했으며, 시험지는 어떻게 봤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숙제는 잘했었는지, 지각해서는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반을 배치를 하죠. 쟤 뭐지? 아니, 이게 기억나세요? 진도가 기뻐서 그러니까. 쌤이 한 분을 본 적이 없는데. 나 준영쌤이 상담했잖아. 할게요. 자, 봅시다. 무슨 거 계속 이런
자, 로그 A의 루트 A의 20제곱은 소수점 안에 몇 등으로 자, 근데요. 얘는 이거 얼마예요? 괜히 문제 꽈놓은 거죠. 너무 쉽죠?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래. 2분의 1의 20제곱이니까 2의 20제곱분의 1짜리잖아. 이건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그 문제가 너네 질문했던 거. 이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얘는 0.000 하다가 0하고 어떤 시부렁시부렁 되는 그 카드가 오는데 얘가 몇 번째에서 0 안에 숫자가 출현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해요? 사경으로는 여기다 상황으로 보면 줘야죠. 아니 이를 줘야죠. 줘야지. 그렇게 해서 선생님 바로 계산 안 했죠, 항상. 이렇게 네모를 씌워놓고 이 네모에 대한 분석이고 그 네모가 이 네모니까 우리 얘를 분석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연산을 하시면 내려오면 마이너스 20의 로그이니까 곱하기 0.3010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빵 두면 3이니까 6.02 이렇게 되죠.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7 플러스 0.09 이렇게 되면 8 이렇게 되죠. 됐음? 이거 자꾸 실수한다고. 막 시간에 쫓겨서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 언제? 소수점 아래 6번째에서 출현한다라고 자꾸 쓴다고. 정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7이고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7번째 자리에서 0 안의 숫자가 처음 출현합니다. 아까 외우라고 한 거. 뭐 있었군요. 네? 네? 외우라고. 어? 네. 아그 24. 마이너스 7.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 첫 출현. 됐죠? 아니 애초에 못 받음. 일단 여러분 이거 완전 좀. 첫 번째 숙제는 42페이지입니다. 오늘 일단 할 수 있는 거 42페이지예요. 넘어가셔서 진준하고 지수학습 맞아? 네. 있잖아요. 저기서 로그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분의 그래, 20 우리 있잖아요. 지수학습 20을 이렇게 내리면은 20 로그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2분의 1 로그 20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풀면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왜 안 나오지? 다시 어떻게? 처음 배우. 20 얘가 2의 20분의 1 여기다가 로고 붙인다고? 거기 그 20 있잖아요. 저 20 네. 제곱 저걸 앞으로 당겨는 건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수의 지수를 내고. 저걸 원래는 전체에 붙어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똑같잖아. 20의 로고 2분의 1이죠. 왜안 너가 근데 실세. 대신 얘는 얼마야? 네? 마이너스 0.30이고. 네. 곱하면 똑같은데? 멍청인가 봐요. 아니. 저번에 막왜 자, 이러세요? 할게요. 바라고 하시잖아. 처음에 바, 이해하는 줄 알았어. 바보는 아니고 바라고. 자, 볼게요. 지수함수입니다. 다음 새로운 거 시작합시다. 이제 좀 쉬워집니다. 잠시. 진짜요? 네. 이거 지수 몰라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진짜요? 진짜요? 지수 몰라도 할 수 있나요? 오, 로그 몰라도? 함수 몰라도? 2차 방정식 몰라도 2차 함수 그래프는 잘 그릴 수 있잖아요. 아, 그리?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맞는 말이긴 해. 맞지? 쌤 말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일본어 없어. 몰라도 애니고 있지. 지수함수에 대한 걸 자, 볼게요. 지수함수에 대한 걸 할 건데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면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것까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 20분 우리는 남았는데. 블랙이죠. 저희가 블랙이요, 세상에. 저희가 언제 아,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 그치, 나와. 그림 위에서 자, 블랙. 볼게요. 선생님. 우리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수함수는 y는 a의 x 제곱을 가지고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쓰셔야 돼요. 지수함수. 어려운 거 다시 다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에이? 에? 이거 왜
불량이다. 환불해달라 그래. 그거 무료인데. 자, 필요한 사람 없냐? 여러분들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표현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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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러스 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한 놈이 두 마리로 탄생을 한대. 그럼 내가 혼자 있었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마다 두 마리로 탄생을 한다고 치면 시작은 한 마리였지만 한 시간 지나면 두 마리가 되고 그 두 마리가 각각 두 마리씩 탄생하니까 몇 마리? 네 마리. 다시 8마리가 아니잖아. 16마리. 그치. 그게 늘어나는 속도가 그냥 단순 2배보다 훨씬 빠르잖아. 그 느낌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A가 이런 구조의 그래프라고 합시다. Y는 2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단순하게 수백 개의 점을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0도 넣고 1도 넣고 2분의 1도 넣고 100도 넣고 막 넣어보면 되잖아요. 자, 넣어보는데 이렇게 봅시다. 일단 0부터 넣어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1. 1. 그죠? 0은 1이에요. 1. 0.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4. 속도가 1, 2, 3, 4를 넣을 때마다 천천히 증가합니다. 아니요. 확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해요. 그치? 증가하는 속도가. 반대로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8분의 1. 뒤집고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는 역수의 명령어지 실제 빼기가 아니잖아. 그죠? 마이너스 2면 2의 제곱을 뒤집으세요. 마이너스 3이면 2의 세제곱을 뒤집으세요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해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억을 집어넣는 늘 0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마이너스를 점점점 왼쪽의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너는 단지 작아질 뿐이지 죽어도 0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실제 근데 그러면 저거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죠. 근데 y는 x제곱은 끝이 있나요? y는 x제곱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말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가잖아요. 계속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지만 죽어도.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게 나중에 수학 2 영역에서 극한이라고 해서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부를 때 2의 x제곱 이렇게 주시면 저게 뭔 소리지? 리미트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죠. 리미티드의 뜻이야. 저는 책이 고양이라. 한정. 오늘 책이 고양이에 날렸어요.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x로 왼쪽으로 영원히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 답은 0입니다. 왜냐면 얘를 왼쪽으로 영원히 보내면 그의 함수값은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여기에. 그치, 함수값이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죽어도 뜻이 이거야. 0은 아닌데 0에 가까워질 거야. X 저거가 마이너스 내려가니까 없지. 내려갈 수가 없지. 왜냐면 가우스 약간 자기 부상 열차 같은 느낌. 왠지 모르게 자석의 N극처럼 가까워져도 이렇게 왜 느낌 알죠?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낌. 튕겨나갈 것 같은. 근데 죽어도 붙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가까이만 가는 거야. 이해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라고 해서 점점 그렇죠! 점점선이요? 정면선. 나뭐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왜 점가선 아님? 선. 한자를 사용하자. 진짜 누구야? 그리고 이렇게 선의 이름이 뭐지? 이 선 이름 기억나요?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Y는 0. 그래프로는 Y는 0. Y는 0은 점이 아니다. 높이가 0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Y는 1은 1에다가 선축 긋는 거잖아요. X는 1이면 이렇게 긋는 그래프인 거고. 이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음? 헐. 자,
자, 또 하나 그려볼게요. 당연하죠. 인그젠플로요? 왜? 그럼요. 네. 예, 노란이. 자, 파란색 잘 안 보인다고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3의 x제곱도 한번 그려봅시다. 3의 x제곱도 구조는 똑같지 않겠어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똑같아. 그런데 0 집어넣어보세요. 얼마예요? 똑같이 1이죠. 1 집어넣어보면 얘는 얼마였어? 1일 때 2였지. 근데 얘는 1일 때 얼마였어? 3. 더 위에 지나겠죠? 2면 4였는데 2면 9여야지. 더 위에 지나. 그런데 반대편 보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럼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교차돼. 얘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대소가 교차가 됩니다. 됐습니까? X축 지났다. 아 근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저번에 매웅쌤이 정근한테 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쭉 그렸는데 실제로 닿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닿았다. 유리한 거할 때였어요, 제가? 나 네, 맞아요. 유리함수. 다 되게 웃긴. 언니, 근데 그게 뭐가 근데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또 틀렸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근선은 늘 따라다니는 그래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해도 쉽죠? 얘네 둘은 휘어져 있는 곡률 자체가 다릅니다. 휘어진 정도가.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그쵸? 그런데 노란색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순간 얘가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세워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세우고 얘는 이렇게 누르고 뿐이야. 지산수도 합산수 약간 세상에 있다고? 뭐 미리 물어보셨으니까 스포를 하자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몇 함수인가요? 아, 맞아. 어제 들은 거 야, 맞아. 야. 대단하구나. 근데 제가 그거 아예 몰라요. 아, 괜찮아요. 모르는 게 안전해. 여기야. 모르는데 이반을 왜 들어? 괜찮아요. 심신 안정을 위해서. 내가 그런 그런 거다. 거예요. 자, 봐봐. 얘는 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x값이 커질 때, 즉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는 점점점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증가함수라고 해요. 증가함수. 이제 특징들 볼게요. 증가함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 특징,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특징, 증가함수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난이도가 좀 높더라도 표현을 한글로 해줘요. 그리고 고1도 쉬운 학교들은 한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수능 영역으로 넘어가거나 고1에 조금 까다로운 학교들 더 들어가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증가함수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x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을 점점 크면 큰 걸 넣을수록 함수값도 그에 따라서 점점 커집니다. 다 증가함수라서 증가함수의 수학적 용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어떤 x값이란 어떤 x값 서로 다른 값인데 더 큰 x값에 따른 그에 따른 함수값이 x값이 큰 값이 함수값도 큽니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아니, 그. 1대1 함수? 뭐였더라? 1대1 함수가 이게 아니라 증가함수면 1대1 함수입니다. 아, 순서가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동물이면 사람이다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이면 동물인 건 맞잖아요. 포함 관계. 포함 관계. 네, 동물이면 사람인 건 꼭 아니잖아요. 그 직사각형. 증가함수가 무조건 이건 아니야. 뭐래? 너무할 수도 없어. 1대1 함수가 무조건 증가함수인 건 아니지만 증가함수는 무조건 1대1 함수. 네, 1대1 함수는 그렇게 보이죠. 그거 다음에 할게요. 1대1이고. 이렇게 그만이 함수. 그건 뭐 2대1 함수도 있고 2대2 함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있고. 1대1. 그거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넘어가고 뭐, 우리가 부지를 알리지 진짜. 말자. 그래요? 아니라도 안 돼. 우리 함수 아니야? 됐죠? 이렇게 해줄까? 자, 새롭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내가 그냥 바로 여기다 할게요. 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 이건 파란색 같은 걸로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파란색을
이렇게 뒤집어 까볼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역학이죠. 뒤집어 까기. 대칭 이동. Y축 대칭인 거 맞아. Y축 대칭. 대칭 이동 맞아. 아. 근데 Y축 대칭. 대칭 이동 중에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 좌우. 헐? 파란색 그래프였던 너를 X축, 아니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지수함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함수를 Y축 대칭하면 누구예요? X가 X의 구호를 바꾼다지. 예. 됐습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래프는 Y는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게 Y축 대칭이에요. 됐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 써요. 3의 마이너스 X 제곱은 뭐라고 써도 돼? 3의 x분의 1. 3분의 1의 X 제곱. 마이너스는 몇 역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X 밑에 붙은 이 숫자에 초점을 좀 맞추는 거예요. X 밑에 누가 있어? 3분의 1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 더 합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 지나야 돼. 계속 같은 점 지나야 돼. 폭도 똑같아야 돼. 좌우 대칭. 그럼 이 노란 놈은 Y는 2의 마이너스 X겠죠? 즉 2분의 1의 X 제곱이지. 얘도 점근선은 똑같겠죠? Y는 0.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럼 얘를 보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감소함수라고 하죠. 감소함수의 경우는 그럼 반대가 되겠죠. x1, x2. x값을 크게 가지면 함수값은 그렇죠. 작아지니까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않아요? 저희 5분도 안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구조가 돼요. 정리. 그럼 정리하실 때 저랑 공부를 자,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선생님이 함수를 보통 y라고 쓰지만 정의를 좀 편하게 내리기 위해서 fx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좀 볼게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게 밑의 조건이죠. 밑. 이해되시죠? 밑. 지금 이게 뭐야? 요거 거야. 3분의 1, 2분의 1 같은 거. 그죠? 밑이 2분의 1, 3분의 1, 뭐 3분의 2, 5분의 2 이런 것처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들이 오면 얘는 어떤 함수가 돼요? 감소함수. 수가 됩니다. 밑이 1보다 큰 놈이 오면 너는 증가함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증가함수를 중간함수. 유한소수. 유한소수라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렇게만 하면 그래, 저건 다 지워야 되잖아. 되셨죠? 그치? 이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한 거냐면 이런 거 공부한 거예요. 이차함수에서 치자면 뭐 3의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오케이? 야, y는 5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의 차이점이 뭐예요? 벌어지는 정도잖아. 네. 똑같아. 우리가 2x제곱, 3x제곱은 휘는 정도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쵸? 그런 거 받은 거죠. 절대값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y축에 갖다 붙는다는 걸 느끼시면 돼요. y축에 붙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걸 했으니까 여러분들 y 2차 함수할 때 y는 x제곱 배우고 나잖아. 그럼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기울기. 이동. 어떨 때? 형이 볼게요. 쉬워. 그러니까 잘 봐봐. 함수의 이론이 이번에 원래 중등 대상으로 깔았던 그 특강 뭐였는지 아시죠? 그래프스. 그때 이런 거 하려고 깔았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함수든 이름은 다 달라도 함수의 기본 조건들이랑 기본 성질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 맞췄잖아. 지수함수 처음 배우지만 y축 대칭 x,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뭐 이런 거나 구조는 다 똑같단 말이야. 자 봐봐요. 평행이동 잘 들으셔야 돼요. 왜안 해져 있어? 개빡치네. 평행이동 봅시다. 그거 안 해져 있어. 아니 얘네가 평행이동이야.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애들을 싸그리다 이렇게 옮겨보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한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전부 다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 그래프가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옮겨지겠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y는 2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굳이 그리자면 이게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점근선, 즉 경계선. 절대 누굴 넘지 마라고 하는 경계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따라다닌다. 그러면 잘 봐. 야, 요렇게 돼 있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 오른쪽 왼쪽에서는 안 움직이지만 그쵸 의미가 없지만 위로 1칸일 땐 얘가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동하는 애는 잘 봐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파란색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3칸 가는 건 의미가 없지만 위로 1칸 올라가면 어디에 걸려야 돼? 1라인에 딱 걸려야 돼. 그래서 1이라는 곳에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붕뜨는 형태의 그래프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근선은 늘 같이 그리는 습관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 하게? 1. 자, 2죠. y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2에 x에 배우셨죠? 오른쪽으로 3칸이면 x 뒤에 뭐 붙여요? 마이너스 3. 그렇지.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위로 1칸이면 상수항에다가 더하기 1이잖아. 정확한 의미로는 x축으로 3만큼이면 x 뒤에 x 빼기 3이고 위로 1칸이면 y 뒤에 y 빼기 1이다. y 빼기 1인데 넘겨서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거뿐이야. 평행이동은 항상 빼기 몇이에요? 빼기 몇? 이동하는 만큼. 있죠? 이렇게. 답이 없어. 끝.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그지같이 해볼게요. 짧은 더 연습할 것도 없어. 자, 보세요. 이런 그래프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그래프 그리기 있습니다. 그렇죠? 증가하니 감소하니 있던 거 필요도 없어요. 잘 봐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Y. 상수항이 하는 역할이 점근선입니다. 왜냐면 딱 단항이라고 해서 몇에 몇 제곱 이렇게 있을 때는 뭐의 역할이에요? 항상 x축 기준으로 붙어있는 구조예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 상수항이라는 건 위아래로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에요. 마이너스 2가 점근선. 그 다음에 많은 애들이 고민을 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1단계가 점근선이고 2단계가 너무 1단계 그래프 그릴 때 1단계 점근선 2단계는 아무 점 2개만 그리시면 됩니다. 아무 점 2개라는 건 니네가 여기다가 넣고 싶은 숫자 넣으라고. 뭐 집어넣을 때 X에다 100 집어넣어도 돼. 근데 100 집어넣을 거야? 그냥 지랄이잖아. 그렇지. 그런 거 이보다 더 쉬운 것도 보이잖아. 1 1부터 넣을 거야? 1 X에다 1 집어넣자. 그럼 또 공부해서 죽이면 안 된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에 0제곱이니까 얘가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함수가 얼마? 마3
하나 더. 아까 뭐 집어넣기로? 2 집어넣기로 했어요.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니까 마칠. 됐음? 이거 두 점을 찍어보세요.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한 요쯤 찍고요. 2,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7. 한 요쯤 있겠죠? 이렇게. 됐어? 기억하세요. 지수함수는 무조건 비행기처럼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선생님이 여기다 안 그려드렸는데 너네 이거를 요거였죠 요거? 요거 y는 2x제곱 얘를 선생님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 이렇게 그려지겠지.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지? y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y는 2x제곱이에요. 그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거든.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종합적으로 보자면 어떤 점근선 구조 기준으로 착륙, 이륙 또는 근원들을 뒤집어 까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되셨음? 자 보세요. 그래프 모양 보여? 점근선 알고 두 점 하나.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자꾸 애들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런 그래프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돼? 어디에 바짝 붙어야 돼? 왼쪽으로 갈수록 점근선이 붙어야지.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점근선만 알고 두 점 알면 돼.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 귀찮지 않아. 점근선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야지. 그냥 점근선과 한 점만 알면 되셨죠? 근데 저희 삼참수 그런가요? 삼참수는 수학 2 2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미분을 배우시고 미분을 알아야 삼참수를. 수투. 됐죠? 오늘 숙제는 선생님이 체크해서 톡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준영쌤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5분 늦게 끝났습니다라고 하면 준영쌤이 상관없어. 난 몰라. 난 못 들었어.